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의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와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의 학부장을 맡고 있는 김승주 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해준 우리 두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23학번 노우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23학번 유혜영입니다. 네, 우리 두 명의 학생을 특별히 모시게 된 건 여러분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답변을 해 올리면 저것도 학생들 꼬시려고 거짓말하는구나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1학년 신입생을 직접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가급적 우리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려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의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 자동차 그룹은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 자동차의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의 중심에는 좋은 사람을 어떻게 뽑는가,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듯이 저런 기사가 나기도 했고요. 실제 세부 내용을 보면 현대 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친환경, 선행기술, 로보틱스 이렇게 6개 핵심 분야를 선정했고요. 이것과 관련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뭐 삼성전자도 그랬지만 현대자동차도 그냥 외국 기업을 따라가기에 바빴습니다. 외국 기업을 따라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돈을 주고 외국 자동차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오는 거죠. 그런데 작년부터 현대자동차가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3위가 됐습니다. 1등, 전 세계 1등은 도요타 그룹이고요. 2등이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판매량 기준 세계 3위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세계 3위가 되다 보니까 외국 기업에서 사람을 빼온다,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자,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실제로 우수 인력을 직접 육성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현대자동차와 고려대학교가 공동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최초의 현대자동차가 만든 학부 계약 학과입니다. 정확히는 5년 동안 학부와 석사 과정을 동시에 마치도록 돼 있고요. 이걸 위해서 5년간 350억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기본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 리더를 양성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 리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C-레벨 임원진이라고 얘기하죠. 뭐 CTO, CEO 같이 해당 그룹의 최정상급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양성한다라는 걸 목표로 두고 있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각종 맞춤형 교육 과정도 설계해서 운영을 하고요. 또 현대자동차의 어떤 앞선 인프라를 어떤 학습의 도구로 또는 학습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의 어떤 차별성을 몇 가지 설명드리면, 일단 국내 최초의 5년제 학석사 통합 과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학부를 마치는데 대학교 학부를 마치는데 4년 정도 걸리죠. 그리고 석사를 마치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다 합하면 6년이죠. 그런데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5년 동안 학부와 석사를 한꺼번에 마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학석사 과정을 완료하고 나면 전원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저희가 매년 50명씩 우수인재를 선발해서 그 우수인재한테는 입학 및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는 3.5년, 석사는 1.5년 동안 그래서 5년 만에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지고요. 보통 학석사 통합 과정을 갖고 있는 그런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말고도 고려대학교 내에 다른 학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학과들은 6년에 걸쳐서 석사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이 단축돼 있는 거죠. 이렇게 매년 우수인재 50명씩을 뽑으면 이 50명은 차세대 에너지 전공 트랙과 미래 모빌리티 전공 트랙으로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에너지 전공 트랙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 전공 트랙 내에서 수소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미래 모빌리티 전공 트랙을 선택한 학생들은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그리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고려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합격을 하면 도대체 내 5년 동안의 여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저희가 매년 50명의 정원으로 아주 우수한 학생을 뽑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30명, 정시로 20명을 뽑게 됩니다. 이 수시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수시 일반의 학업 우수형으로 10명을 저희가 뽑고요. 수시 일반의 계열 적합형으로 20명을 뽑게 됩니다. 원래 작년의 경우에는 수시 학업 우수형이 15명, 그리고 수시 계열 적합형이 15명이었는데 저희가 이 비율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시 학업 우수형이 10명, 수시 계열 적합형이 20명, 그리고 정시 일반으로 20명을 뽑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수한 학생 50명을 뽑게 되면 이 친구들은 1학기, 1학년, 1학기, 2학기에서 처음 1년 동안 열심히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학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전공 트랙을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50명 중에서 본인의 적성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성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별해서 차세대 에너지 전공 트랙으로 20명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전공 트랙으로 30명을 구분짓게 됩니다. 그러면 입학한 50명이 20명과 30명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2학년으로 들어가서 차세대 에너지 전공 트랙을 선택한 친구들은 차세대 에너지와 관련한 전공 과목들을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전공 트랙을 선택한 학생들은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한 전공 수업들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학년을 마치게 되면 2학년을 마치고 난 직후에 현대차 입사 예정자 선발 면접이라는 걸 봅니다. 저렇게 또 선발 면접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니 채용이 보장됐다고 그러는데 또 시험 보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발 면접은 뭐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인적성 시험을 본다라는 것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면접 시험에 떨어진 탈락자에게도 최대 2회의 추가 선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회사 선발 면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사 선발까지 끝나서 이제 3학년 1년 과정과 그리고 4학년 1학년 과정을 마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석사 과정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즉 학사 3.5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석사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7학기를 마치고 나서 즉 3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석사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제 세부 전공을 나누게 됩니다. 아까 50명의 학생이 입학해서 차세대 에너지 전공 트랙으로 20명, 미래 모빌리티 전공 트랙으로 30명이 나뉘어졌죠. 이렇게 20명, 30명으로 나뉘어진 학생들은 다시 세부 전공으로 나뉘어져서 각 대학원 연구실로 배치되게 됩니다. 차세대 에너지 전공 트랙으로 나뉘어진 20명의 학생들은 다시 수소에너지 10명,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전공 10명으로 나뉘어져서 대학원 연구실, 관련 대학원 연구실로 배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전공 트랙으로 분류된 30명의 학생들은 다시 로봇 전공으로 10명, 그리고 AI 자율주행으로 10명, 그리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보안 관련 전공으로 10명으로 다시 나뉘어져서 관련 연구실로 배치되게 됩니다. 이렇게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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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으로 나뉘어져서 각 관련 연구실로 배치된 다음에는 해당 연구실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학원 생활을 1.5년 동안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에 가서 현장 실무 연수도 하고 그리고 관련 석사 논문도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졸업 여건을 갖추고 나면 10학기, 즉 5년을 마치고 나서 석사를 졸업하고 이제 현대자동차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저 위에 표시된 일반 장학금이란 용어와 대여 장학금이란 용어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저 일반 장학금, 대여 장학금 저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초반 4학기 동안 제공되는 일반 장학금, 즉 1학년, 2학년, 4학기 동안 제공되는 일반 장학금은 무조건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저 일반 장학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음이 변해서 나는 현대자동차 안 가고요. 저는 의대를 가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결심을 하셔도 반납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여장학금, 3학년부터 지급되는 대여장학금은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에서 근무를 안 하시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 장학금에 대해서는 반납하실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뭐 현대자동차 그룹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 우리는 의대나 뭐 이런 것들과 경쟁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중간에 나가시려면 나가십시오. 이런 자신감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현대자동차에 오셔서 우리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때 하신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입학을 하시면 휴학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군 입대를 제외하고는 휴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장학금 지급 규정은 일반 장학금과 대여 장학금으로 나뉘어지고요. 일반 장학금은 처음부터 4학기 재학생 전원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대여 장학금은 3학년 때부터 석사 졸업할 때까지 지급이 되고요. 일반 장학금은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단 대여 장학금은
현대자동차에 최소 6년을 근무해야 되고 미충족 시 발원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저희가 재학생들 대상으로 학업 보조금이라는 걸 매월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 학기 평점 평균 2.5 미만인 경우에는 학업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으셨고, 그러면 졸업 여건이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학사와 석사 통합 과정이기 때문에 학부 졸업 여건이 있고 대학원 졸업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는 130학점 이상 수업을 들으시고 학점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24학점 이상을 수업을 들으시고 석사 학위 논문을 쓰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 조건이 그렇게 녹록한 기준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130학점이라고 하는 건 고려대학교의 다른 과 학생들도 일반적으로 130학점을 듣고 졸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다른 과인 경우에는 4년 동안 130학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의 경우에는 3.5년 동안, 즉 3학년 3년 플러스 1학기 동안 130학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학원 석사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다른 대학원인 경우에는 4학기 동안 24학점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1.5년, 즉 3학기 동안 24학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거죠.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의 경우에는 저 130학점 중에서 경영학 과목을 12학점 이상 듣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저 단서 조항을 넣냐 하면 보통 국내에서 웬만한 대기업 CEO들은 고려대학교 경영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현대기아자동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일하시면서 여러 CEO 레벨 동료 학생, 그러니까 CEO가 될 미래의 CEO가 될 학생들과 인맥을 이렇게 좀 쌓아놓으면 되게 좋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서 전공 수업만 듣지 마시고 미래의 어떤 현대자동차 그룹의 회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학생들과 충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셔라. 그래서 경영학 과목을 경영대에 가서 12학점 이상 들으십시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외국어 성적이라든가 종합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특이한 사항이 저희 독서 의무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분야의 C레벨 임원진, 즉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단순히 전공 관련한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기본 소양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5년 동안 다니면서 이런 책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하는 책 50권 리스트를 저희가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 50권은 5년 동안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1년에 10권 정도씩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50권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평을 그러니까 독후감 같은 거죠. 그것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졸업 장학금 규정 보셨고 졸업 여건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공부만 시키느냐, 뭐 학생들을 위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 뭐 없느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면 저렇게 멋지게 생긴 학과 단체복을 여러분들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만 충족이 되면 매달 학업 장려금으로 30만 원씩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노트북 구입도 저희가 지원해 드려서 실제로 공부하는데 큰 지장은 없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각종 신입생 환영회 및 뭐 고연전, 뭐 종강 파티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전부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신입생들이 딱 입학하고 나서 이제 실제 학교에 다니기 전에 2월에 양지 파인 리조트라는 데 가서 이제 새내기 배움터를 실제로 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또 저희가 개강을 하면 저렇게 무슨 뭐 통닭집을 빌리든 아니면 뭐 고깃집을 빌리든 해서 저렇게 이제 개강 파티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학교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임직원 특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첨단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사진에서 정중앙에 안경 쓰신 분 파란색 저 와이셔츠 입으시고 안경 쓰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분은 누구냐 하면 김용화 사장님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첫 CTO시기도 합니다. CTO는 Chief Technical Officer의 약자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기술 전반을 책임지는 총괄 책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장의 직함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첫 CTO이자 현대자동차 그룹의 사장이십니다. 실제로 저 김용화 사장님은 현대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한 각종 기술 및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전 분야를 총괄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에서 우리는 단순히 기술만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C레벨 임원진, 즉 글로벌 리더급 기술자를 양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서 저런 김용화 사장님 같은 저런 C레벨급 어떤 기술자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학교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뭐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런 학생회 사무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는 일반 다른 학과하고는 좀 다르게 현대자동차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8199라는 곳에 스마트 모빌리티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생의 사무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공간이고요. 저런 조그만 공간이 3개가 쭉 붙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회의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 뭐 다과 파티도 하실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학 중에는 실제 현대자동차의 어떤 공장들을 여러분들이 투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들어온 신입생들, 즉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에 들어온 신입생들의 경우에는 6월 28일 날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을 방문해서 실제로 자동차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실제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을 방문한다는 게 그렇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그런 기회는 아닙니다. 저런 어떤 특별 프로그램들이 가급적 매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매년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런 어떤 현장 방문 프로그램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무슨 뭐 실무 현장 실무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회 컨퍼런스 참여라든가 아니면 대학원에서 실제 현대자동차의 연구진과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또 추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건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의 상징입니다. 이건 뭐냐면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기본 고려대학교의 마크는 이제 호랑이 그려진 그 마크입니다. 그게 학교의 심볼이고요. 그런데 그 학교 심볼 외에 각
단과 대학별로 상징이 있습니다. 뭐 공과대학, 정보대학, 뭐 정보보호대학원 전부 다 상징이 있고요. 우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의 상징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겁니다. 뭐 저 동글뱅이 딱 보시면 저거 자동차의 저 바퀴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저 밑에 이렇게 칩 어떤 저 반도체 칩의 다리 형태로 다리 형태처럼 보이는 저 5개의 다리는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의 5개의 세부 전공을 뜻합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저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정은호 IT 교양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고요. 2024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열심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건물은 올해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2023년 12월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발생하면서 여러 자재를 확보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콘크리트 조달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저 정은호 IT 교양관을 3, 4층 더 높여서 짓게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생겨서 조금 미루어졌고요. 아마 내년 제가 지금 생각컨대는 내년 중순쯤에는 저것이 완공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입시 결과입니다. 저희가 뭐 세부 자료는 사실은 입시와 관련한 세부 자료는 학교 대회비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한 언론을 통해서 상위 70% 등급 컷이 공개가 됐고 이 자료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사실은 뭐 학생들 전원이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려대학교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가 갖고 있는 첨단 계약학과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이나 홍보 과정이 굉장히 촉박했음에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커트라인을 유지를 했고요. 사실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입학한 일기 신입생이라든가 아니면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과 똑같이 50명을 뽑고 있고요. 수시 30명, 정시 20명을 뽑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수시 30명은 학업우 수형으로 10명을 뽑고요. 계열적 합평으로 20명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뭐 등급 컷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은 기본적으로 고려대학교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일반으로 20명을 저희가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수시와 관련한 일정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는 9월 11일 월요일 10시부터 13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원서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걸 선정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려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이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에 직접적으로는 4개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첨단 모빌리티와 관련한 부분, 그리고 수소에너지, 그 다음에 첨단 로봇과 관련한 이 4개 분야는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와 직접 관련이 있고 실제로 관련 내용들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자율주행과 관련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사이버 보안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에
직간접적으로 6개 분야가 우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를 선택을 하신다라면 아주 지엽적인 어떤 세부 전공에 매몰되지 않고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에 50%에 해당하는 저런 6개 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을 되게 폭넓게 공부할 수 있다. 이것이 다른 계약학과 대비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가 갖는 강점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외에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 카페도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mobility.korea.ac.kr 이라는 주소를 치시면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관련 네이버 카페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KU 모빌리티라고 치시고 들어가셔서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관련 내용들을 입수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공식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는 내가 성적이 좋으니까 나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가볼래. 이런 학생보다는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어느 정도는 좀 공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학부장으로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뭐 공부하시기도 바쁜데 뭐 이것저것 또 여러 개 책을 보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2권의 책만 오늘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미래자동차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K-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술술술술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2권의 책을 보시면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또 차세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 나는 한번 이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분야에 뛰어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C레벨 임원진으로 나는 글로벌 리더로 한번 우뚝 서봐야 되겠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신 그런 우수한 학생분들이 지원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네, 이걸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30분 정도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시간 채팅창이 켜져 있으니까 이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건 학생분들이 하시고 제가 답변에 올릴 수 있는 건 제가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내가 어떤 질문을 올릴까 뭐 고민하고 계실 테니까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올리시기 전에 제가 학생들 2분께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학기를 다니셨는데 한 학기 다니시면서 뭐 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 뭐 견학이라든가 어떠셨어요? 느낀 점을 한 30초 정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봐 주실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산공장 견학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래 자동차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자동차가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은 상세하게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견학을 겪어보면서 이런 모빌리티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아주 뜻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업 중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세미나라는 1학년 전공 과목을 되게 재밌게 들었었는데 스마트 모빌리티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교수님들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이제 5년의 과정 동안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강의예요. 그래서 다양한 교수님들에게
모빌리티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 게 뭔가 좀 실전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였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스마트 모빌리티 세미나라고 하는 건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오시면 여기 도대체 어떤 과목들이 있을까? 교수님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16주 동안 교수님들과 현대자동차의 임원진 분들이 교대로 들어오시면서 여러 전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인상 깊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고려대학교가 타 학교와 굉장히 차별화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동문들 간의 네트워크가 정말 끈끈하다. 그리고 축제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신입생들은 9월에 있을 고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고연전 전에 5월에 이제 학교에서 하는 이제 일반적인 축제. 우리 고려대학교에는 축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그냥 일반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대학교에서도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입실렌티라고 그래서 고려대학교 응원단에서 주관하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우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학생들은 또 이 두 가지 축제에 전부 다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윤도현 씨도 오고 여러 유명 가수들도 와서 유튜브에 그 영상들이 다 올라갔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우리 두 학생들도 입실렌티하고 학생회 축제에 참여하셨죠? 네, 어떠셨어요? 보통 연예인이라는 분들을 일반 사람들이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입실렌티 같은 행사에서 2만 명의 학우들과 같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서로 연예인을 보면서 그렇게 친분을 쌓아가는 아주 즐거운 행사가 저는 고려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입학하고 나서 굉장히 인상 깊게 즐겼던 경험입니다. 저는 응원 행사였던 입실렌티도 그렇지만 대동제를 하면서 저희 과에서도 주점을 했었는데 그럼 주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같은 과 친구들이랑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또 저희끼리 주점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이제 질문들이 좀 올라왔네요. 일단 첫 번째 질문, 학업 장려금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학부생인 경우에 평점 평균 2.5 이상을 유지하면 매달 30만 원씩 지급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군입대가 아닌 현대차 관련 병역 특례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대차 병역 특례는 가능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남학생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대중 정부 때 이후로 대기업 병역 특례는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병역 특례들은 중소기업이나 정부산하 연구소 등에만 남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진학하게 되면 실제로 간단한 자동차를 만들어 볼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실습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과목에서 조그만 자동차를 만들어 본다든가 로봇을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 교수님께서 그 실습 프로그램을 설계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5년 과정을 졸업하고 나면 졸업생 전원은 연구직으로 남양주 연구소에 발령받네요. 네, 전원 다 연구직으로 발령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지금 신입생분들은 스마트 모빌리티 세미나 때 실제 현대자동차 연구소는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소들이 있고 각 연구소에서 어떤 일들을 한다. 이런 것들도 우리 신입생분들은 수업 시간에 전부 다 현대 임직원분들로부터 소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면접 제시문은 어떤 식인지요? 수리 문제 풀이, 일반 인성 면접 및 모빌리티 관련 문제인지요?
이 질문은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어떤 면접 관련해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가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에서 전부 다 주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트랙으로 20, 모빌리티를 30명이 나눠진다고 했는데 학점 순서로 선택권을 가지시는가요? 그리고 어떤 트랙의 선호도가 높나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망하는 전공 트랙과 그다음에 성적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대자동차 측에서도 또 원하는 어떤 학생들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조합해서 저희가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트랙의 선호도가 높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떤 트랙의 선호도가 높은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이 들어온 지 1학기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어떤 트랙의 선호도가 좋은지는 아직 결정되지가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좀 제가 필독서 2권을 추천드렸잖아요. 그 추천드린 이유가 사실 이제 우리 신입생들도 그렇고 우리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사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걸 하고 싶습니까? 세부 전공으로 뭐 하실래요? 이렇게 물으면 저 AI 자율주행이요, 뭐 아니면 로봇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냥 사회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책 2권을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한 권은 모빌리티 트랙과 관련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은 차세대 에너지와 관련한 책이에요. 그 2권을 보시고 나면 우리나라가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 이러면서 자동차 모빌리티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식시장에 난리가 났죠. 그 주식시장에서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에너지와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입니다. 그건 아까 여러분들 추천해드린 그 책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으실 거고요. 휴학은 절대 불가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휴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 휴학을 제외하고는 불허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대충 어느 정도 연령대가 맞아서 같이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도 있고요. 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내가 몇 년 정도 기다리면 이 학생들을 현장에서 쓸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뭐 저 어학연수 갈래요, 뭐 갈래요 이런 것들을 다 허용을 해줘 버리면 현대자동차가 돈은 투입됐는데 이 학생들이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는 시점이 너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 군 휴학만 저희가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무슨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뭐 병휴학을 또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교수님들과 현대자동차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거쳐서 군 휴학 외에 다른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허락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의 기숙사 지원이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별도의 기숙사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 고려대학교 전체가 마찬가지고요. 저희 고려대학교 차원에서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뭐 거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기숙사 배정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 고려대학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기숙사 확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 여러분 학교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려대학교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학 후에 특목 자사고생과 일반 고생 중에 어느 쪽이 적응을 더 잘하고 있는가요? 이 질문은 우리 학생 여러분께서 직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우분들의 모교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 학생들이 다른 과보다는 특목자사 비율이 은근 높은 편입니다. 저희 과는. 그래가지고 서로 어떻게 적응을 하나 보면은 솔직히 사람마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천천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는 저는 아직까지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일반고를 나왔는데 딱히 수업을 따라가는데 큰 문제가 없고 또 학우들끼리 같이 물어보고 하면서 서로 배우는 점도 있기 때문에 두 학교의 사람들 모두 다 잘 적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정도 되면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특목고 학생이라든가 뭐 자사고 학생,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수업을 들으면 등수가 매겨지게 되고 그러면 내가 1등 못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멘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넓게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다니면서 5년 동안 공부하십니다. 5년 동안 별의별 과목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 5년 동안에 세부 전공도 5개 세부 전공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두 과목이 성적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는 잘 안 맞아. 내가 특목고나 자사고에 밀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목고나 자사고가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에 약간 두려우신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계약학과를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일반고 학생들이 나중에 가면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라고 너무 이렇게 주눅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해외 교환 학생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 제도가 따로 없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고려대학교 전체 차원에서 해외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외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외 교환 학생을 가면 몇 학점을 인정해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느 학교를 갔느냐, 무슨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서 과목 단위로 이거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턴 활동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서는 별도의 인턴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턴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직장을 잡기 전에 회사 생활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공부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입사가 결정이 됐죠. 그리고 석사 과정 동안 실제로 현대자동차와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종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턴십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학부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1학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습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은 1학년 1학기 때 뭐 자율주행 관련한 걸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관련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초 지식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관련해서 이게 이런 거 공부하는 거고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처음 체험하시게 되는 건 1학년 2학기 때부터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작년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설명회에서 졸업학점이 140학점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130학점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변동이 생긴 건가요? 네, 변동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140학점으로 해서 그렇게 커리큘럼을 운영하려고 했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140학점으로 유지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수업만 듣다가 연구를 조금 등한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140학점으로 밀어붙였을 경우에 이제 140학점을 못 채우고 F를 받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와서 이것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낮춰서 학생들이 5년을 다니면서 어떤 좀 모빌리티라든가 차세대 에너지 관련한 연구, 어떤 수업보다는 연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를 좀 저희가 남겨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열 적합은 어떤 중점을 갖고 신입생을 선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실제 여러분들이 선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학부와 관련한 일반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특화된 내용을 설명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고려대학교 입시와 관련한 사항은 이제 인재발굴처 에서 올린 동영상이라든가 인재발굴처에서 갖는 그런 어떤 입시 설명회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재학생 중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한 거니까 여학생이 가면 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학생분들이 직접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현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의 1학년 여학생분들은 총 7명 계시고 남학생분들은 42명이 계십니다. 뭐 여학생으로서 어떠셨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아무래도 공대가 모체 학과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모빌리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여학생 수가 약간 적은 건 맞긴 한데 저희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성비가 2대1 정도로 될 만큼 거의 성비가 맞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학생 같은 경우에도 따로 못 따라오거나 하지 않고 실제 학과 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여학생분들도 이제 입학을 하시더라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복수 전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학생이 엄청나게 수업을 뭐 많이 듣고 뭐 24시간을 막 쪼개서 타 학과 수업 듣는 거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과 학생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로 전과하거나 편입하거나 아니면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과정을 복수 전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략 다 답변 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설명회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꽤 시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해주신 질문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추가로 질문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저희 카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KU 모빌리티라고 되어 있는 카페에 가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끝으로 우리 학생 두 분 소감 듣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먼저 작년에 이 설명회를 영상으로나마 봤었는데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들어가서 나도 저걸 해야지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설명회에서 같이 학부장님과 같이 설명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설명회를 보고 이 학부에 입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희 설명회를 보고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 입학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하셔서 내년에는 꼭 같은 학부생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 지금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에는 제가 학부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공 트랙이 2개가 있다고 그랬죠. 차세대 에너지가 있고 미래 모빌리티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트랙을 담당하시는 또 지도 교수님도 계시고 미래 모빌리티를 또 담당하시는 그런 지도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라든가 아니면 각 전공 트랙을 담당하시는 지도 교수님들 이메일 연락처 같은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나 카페에 전부 다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셔도 되고 아니면 개별 교수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언제든지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들 많이 지원해 주셔서 내년에 또 아주 행복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꼭 만나뵐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